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밤 10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OBS TV 주최로 약 2시간 동안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세 사람 사이에서 우선 기조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의 공통질문이 있었고 사회자의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 후보자가 주도하는 토론, 그리고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의 1대1 맞짱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갑제 닷컴에서 모니터링한 그 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후보들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서로의 단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이런 단점이 오히려 자신들이 당대표에 당선되어야 하는 장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논법을 썼습니다. 후보들의 질문은 일부 의혹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예상을 넘는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후보들도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공격적인 질문을 했고 오세훈 후보는 불리한 사안에 있어서도 차분하게 설득력 있는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정치적 내공이라고 그럴까요?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가족에 대한 의혹 부분에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했는데 아주 이례적입니다. 시종일관 차분하고 절대된 안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개혁 보수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에도 참석하고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성향이 뭐냐? 그동안 당이 어려워졌을 때 무엇을 했느냐? 또 오 후보의 아내, 오 후보의 부인, 여동생의 정치적 성향에 의문이 있다면서 보수 정체성이 과연 있느냐를 지적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스팔트에서의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김진태 후보의 성향은 우파로 치면 맨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최근 불거진 국회 5.18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관계된 분도 이 자리에 있어 직접 언급을 자제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한 태도로 리더가 흔들리면 당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5.18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군 600명 광주 침투설에 대해서는 세 사람 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도 그 부분은 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황교안 후보에게도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지낼 당시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사형제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 검사 중 한 명이 좌파 성향인데 왜 이를 막지 못했나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최근 밝혀진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보다 중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대선 불복 운동에 나설 계획은 없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그때 검사의 성향이 수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더욱 알아보고 문제가 된다면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지금 이 자리는 대정부 질의에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 토론회다. 황교안 후보에게는 뜨거움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황교안 후보에게 여러 질문을 했는데 LCT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 언론에 소개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빅텐트를 만들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교안 후보의 장점은 차분함, 교양 이런 것으로 꼽혔는데 이날
황교안 후보는 조금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들이 군복무 때 특혜, 즉 좋은 보직을 받게 되었게 아니냐는 오 후보의 질문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부탁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오 후보의 주장에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다. 더군다나 아이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잘 알아보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보기 드물게 좀 화를 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질문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두 후보들을 향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 정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인 후보 주도 토론 때는 질문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관련된 입장이 각각 나왔는데요. 김진태 후보는 태극기 부대로 인해 강성 보수 이미지가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다. 이 시대의 보수 우파의 정신은 애국이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태극기 세력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태극기 세력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확장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분이다. 거기에 애국심까지도 있다. 우리나라에 헌신하는 분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다소 거리를 두는 입장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당을 좀 더 대중 속으로 이끄는 것이라면서 태극기 부대로 인하여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 마음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 건 아닌지 고민은 해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무리 시간 때는 각각 포부를 밝혔는데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차원을 넘어 당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바람이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위기를 맞아 다양한 혁신이 필요할 때는 다른 분야의 CEO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IBM 기업의 위기 극복은 IT 출신이 아니라 담배회사 CEO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정치의 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당을 이끌어갈 다른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함께 가는 통합의 울타리도 만들겠습니다. 그 통합의 동력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총선 승리를 가져와 정권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김진태 후보는 착잡하기도 합니다. 당을 지킨 사람과 갑자기 나와서 당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분들의 구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님은 지켜야 할 당 자체가 그 전에 없었고 다른 당에 가서 우리 당과 싸우다가 다시 들어온 분께서 여기 계십니다. 다 듣고 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런 측면, 그런 과연 문정권에서는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오던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되면 얼마나 상대하기가 좋겠습니까? 현실 정치에서 싸워본 경험이 없는 분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권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투쟁 경험으로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을 버렸다는 비판을 우파 일각에서 받아왔는데 그는 자신의 확장성을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가져오는 등 이기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의리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보수의 가치가 상세히 써 있습니다. 오세훈만이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훌륭하고 필요하지만 당의 얼굴이 되면 수도권 122석이 걸려있는 곳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세훈 열심히 뛰겠습니다. 승리가 의리입니다. 승리가 의리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은 이겨야 합니다.
역시 어제처럼 김진태 의원은 투지를 보여주었고 오세훈 후보는 외연 확장을 통해서 보수를 넓혀야 한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역시 차분하게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 그리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